3월 8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월요일이죠, 그죠? 네, 아무튼 이번 주도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수익들 좀 편안하게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는 좀 급락을 했고요, 그죠? 네,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니까요. 나름대로 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주들은 별로 안 빠졌습니다. 네, 별로 안 빠졌는데 막판에 좀 투매가 나와서 좀 하락을 한 것들이 좀 있고요. 초반에는 안 빠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올라온 이제 테마주들이 여러 개 있는데 대선 테마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 윤석열 씨 테마주들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잠깐 좀 볼게요. 네. 지수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대선 테마주들 지수가 하락해도 대선 테마주들은 갈 거라 그랬죠. 근데 실제로 가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공략을 하시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현서TV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네네. 자, 그러면 시황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낮에 정의원들 라이브 방송할 때는 시황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간단하게는 잡고 지수 얘기를 그렇게 길게 안 했습니다. 왜냐면 실전 매매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수보다는 종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특히 오전 방송에서는 오해도 그랬지만 지수 얘기보다는 종목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종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녁에는 이제 여기 무방위원 분들이 또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문자번 회원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일단 시황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종목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좀 빨리 볼게요. 왜냐면 종목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녁에도.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우리나라 오늘 지수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 하락을 했고요. 그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2%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 쪽을 보면은 뭐 계속 이 선을 안 지우고 제가 유지를 좀 하고 있죠, 그죠? 왜냐면 박스권 안에서 그냥 돌고 있다. 이걸 계속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계속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하단부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뭐 큰 그거 없었고요. 그냥 뭐 마이너스 1% 빠진 거예요. 제가 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하죠. 네. 예, 저는 지수를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보시면 2배죠. 마이너스 2% 하라 그랬죠. 근데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 지수 이 차트 요거 있죠. 요거는요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면 반등이 나오거든요. 예. 중력의 법칙이랑 똑같은 겁니다. 중력의 법칙이 뭐예요? 다 떨어진다 아니에요, 그죠? 네. 뭐 관성의 법칙, 중력의 법칙 그런 거 있죠, 그죠? 네. 똑같아요. 주가도 급락하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붙어 있죠.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거 빈대떡처럼 될 것 같다고요. 빈대떡이 뭐예요? 빈대떡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피자나 뭐 빈대떡이나. 네. 그런 걸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바닥에 찰싹 달라붙겠죠. 반동 없이,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딱 붙여놨는데 이거는 의도적인 겁니다. 네.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이제 그런 게 나온 건데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만든 거라는 거죠. 네. 계속 이렇게 이 특정 저점에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깬 거죠. 저점을 깬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한 2주째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이요, 이 지수에 신경 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진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받는데 거기에서 오늘처럼 마이너스 2% 운봉이 떨어지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으로 아마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했어요. 이거보다 종목이 더 중요하니까요. 종목 얘기만 했어요. 거의. 네. 저녁 방송이라 특별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짧게 얘기할 거예요. 10분 안 걸릴 겁니다. 지수가 도대체 그럼 오늘 왜 하락한 거죠? 궁금하시죠?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한 3주째 얘기했을걸요? 미국의 그 고평가된 종목들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지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으셔서 미국에 있는 고평가된 종목들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대형주도 눌리고 지수도 눌리는 거니까, 그러면 개별주 특히 테마주가 잘 가니까 테마주 중에서 특히 대선주가 잘 가니까 그쪽을 공략하셔라. 그 얘기를 제 머릿속에서는 한 3주 이상 해드린 것 같아요.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계속 얘기했어요. 네, 눈치를 못 챌 수가 없을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저희 아들이 있는데 훈육할 때 제가 그럽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요. 아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그러면서 훈육을 시킵니다. 저희 아들한테. 네. 근데 이제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좋은 얘기를 막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버릇인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요. 네. 네, 그렇게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네. 미국의 그 테슬라부터 먼저 보실까요? 자, 보세요. 며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정현들한테 그랬어요. 저녁 방송에 특히 유튜브에다가 테슬라에 대한 주가 흐름, 테슬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도저히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 얘기를 했다간 제가 맞아 죽을 것 같아요. 테슬라 여기서 몰빵하신 분들이나 많이 사신 분들한테 요거 넘어갈까봐 그게 무서워서 테슬라 얘기를 못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올리려고 그랬어요. 테슬라 조심하시라고. 실은 여기서도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그러려고 이제 조심하시라고. 여기서 이제 막 사시면 안 된다고, 물 타시면 안 된다고 그 얘기 하려다가 요거 넘어갈까봐.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주가가 좀 하락했죠. 근데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 그죠? 주가 하락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 종목은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900달러가 아니라 9,000달러까지 갈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이분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래, 잘 될 거야 이러면서.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위로가 필요한 분들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가 이분들이 욕을 엄청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정의원들한테만 여기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런 거 사시는 거 아니라고. 여기서 더 떨어질 거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900달러 찍고 지금 540달러까지 끌어내렸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지난주에 보여드렸어요. 플러그 파워인가 뭐 그런 거 보여드리면서 조심하시라고. 미국의 어떤 종목들이 하락을 하냐면 테슬라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하락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테슬라죠. 전기차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민주당. 미국도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우리나라도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죠. 그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 2차전지, 그쵸? 이게 엄청나게 과열된 거예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점이 35달러였어요. 지금 900달러잖아요. 여기서 100달러만 더 올라갔으면 30배까지 갔던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제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있죠. 키워드는 뭐예요?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예요. 자,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빠지냐면 이거죠. 이게 빠지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2차전지 다 빠진다는 얘기죠. 그 LG화학이나 삼성 SDI도 주가가 좀 하락을 할 거고요. 그죠? 네. 다 쉽잖아요. 그죠? 네. 전기차 업체들 좀 조정을 받을 거고요. 그동안 많이 갔으니까요. 그리고 평상시에 얘기를 잘 안 해드리던 이런 걸 얘기해드립니다. 미국의 수소 관련주들, 수소. 저한테 수소차 물어보신 분들한테 제가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인데요. 수소 관련주입니다. 수소. 보세요. 뭐하고 있어요? 다이빙하고 있죠. 이미 하락한 지 한 달 됐어요. 고점 찍은 지 한 달 됐거든요. 1월 달에 찍었으니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2달입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조심하시라고. 신재생 에너지. 미국에는 테마주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테마주를 잘 하시려면 미국 것도 봐야 된다니까요. 퓨얼셀 에너지입니다. 급락하고 있죠. 대표적인 미국 수소 관련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OCI나 뭐 태양광 같은 거 좀 하락했죠. 미국에서 이제 큰 태양광 회사 중에 하나가 캐나디안 솔라인데요. 급락하죠. 다 뭐예요? 키워드가 뭐예요?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거잖아요. 테슬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셨어요? 그 총재의 미국의 시가총액 1위 애플도 힘을 못 쓰죠. 슬슬 빠지고, 빌 게이츠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하락하죠. 그죠? 네. 없어서 못 판다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개인들한테 얘기가 많았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조정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급등했던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좀 눌리겠죠. 전 세계를 대표하는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뭐 그래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힘들겠죠. 그죠? 네. 그동안에 시세를 분출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뭐예요? 그 삼성 SDI, LG와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 미국의 전기차 관련주들이 하락하니까 당연히 하락하겠죠.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수소, 태양광,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뭐였어요? 하나솔루션 이런 거였잖아요. 쉬겠어요, 안 쉬겠어요? 당연히 쉬는 거예요. 고점을 찍은 이게 고점 찍은 시기가 아까 캐네디안 솔라나 그 수소 관련주들하고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남아 돌아서 미국 주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꺾이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조심하시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이게 큰 흐름 잡는 거거든요. 미국에는 테마주가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미국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과열돼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대형주한테 영향을 끼치니까. 그럼 그 대형주들이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당연히 지수는 좀 눌릴 거고, 그거와 관련된 대형주들, 그거에 이제 엮여 있었던 중소형주들도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그동안 못 갔었던 대형주나 소외당했던 대형주나 중소형주들은 올라오면서 지수를 방어를 해주든지 아니면 테마주가 새로운 테마주가 형성되겠죠. 계속 그쪽을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물리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셔서 수익을 내셔라. 네.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집요할 정도로 계속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저렇게 떨어지는 거는 제 방송 계속 들으셨으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또 하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저런 게 하락하는데 우리나라 언택트 수혜주들도 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들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좀 눌린 거는 하나로 딱 보면 이거예요. 잠깐만요. 이걸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시간의 종목들도 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보세요. 별로 모양새가 안 좋죠? 그냥 뭐 대충 보셔도 시퍼렇죠? 다 이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연관이 있는 반도체, 2차전지, 언택트 수혜주들, 바이오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밑으로 가면 더 있고요. 네. 아무튼 미국이 조정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일부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최근에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누르니까 지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저 불똥이 나한테도 튈까봐 두려워하는 개인들이 코스닥 종목을 버린 거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대형주가 하락하는데 중소형주를 왜 버립니까? 사야죠. 대형주가 가는 동안에 소형주들이 소외받은 거 아니에요. 그 대형주들이 떨어지면 그걸 보면서 소형주를 사야죠. 왜 던지고 그걸 왜 던지냐 이거예요. 왜 파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현금 관리, 그러니까 계좌 그 리스크 관리한다고 현금을 좀 확보하려고 던졌대요. 가장 나중에 후회가 많이 남는 그 전략이 그런 겁니다. 네. 다짜고짜 무서워서 현금 많이 만드는 거. 나중에 진짜 저기 하세요. 네. 아무튼 지금은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는 미국 때문에 그래요. 관련 종목들 조정을 받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수 얘기 그만하고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갈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 하락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지수도 매일 빠지진 않아요. 테슬라가 하락할 거라고 얘기 계속 했었죠. 테슬라가 맨날 빠지겠어요?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고 또 반등 나오다가 떨어지고 또 반등 나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신고가를 당장에 또 내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식으로 테슬라 다시 볼까요?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면 여러 특정 매물대가 있어요. 어디쯤 오면 또 반등 나서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나 신고가를 다시 내기에는 바로 내기에는 좀 어렵겠죠.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그리고
떨어질 때 조용히 떨어졌으면 반등이 좀 세게 나오겠지만 떨어질 때 이 윗꼬리들 보이시나요? 네, 이상한 짓 하면서 떨어졌거든요. 이런 윗꼬리 달면서 떨어지면 나중에 반등도 잘 안 나와요. 네. 죄송해요. 또 테슬라 또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제 얘기 듣고 또 힘들어 하실라. 네. 이런 꼬리 달고 떨어지면 나중에 반등 나올 때 힘이 없어요. 네. 왜 그런지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떨어질 때는 그래서 조용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윗꼬리 길게 달고 떨어지면 나중에 반등 나올 때 저기가 악성매물 들어요. 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네. 참고하시면. 아무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 하락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날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지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에 집중하세요. 실제로 오늘 아까도 제가 두 번 이상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오늘 저희 낮에 회원들한테는 종목 얘기한다고 바빴어요. 지수가 마이너스 코스닥 2% 떨어지든지 말든지 지수 얘기를 아예 안 했어요. 우리는 종목 얘기했죠. 그것도 얘기하다 시간 모자라서 넘겼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무튼 지수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미국 증시가 좀 놀라서 그래요. 네. 자, 이제 개별적으로 넘어가 보죠. 네.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를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요. 윤석열 씨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난주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반응이 좀 어떻게 처음에는 되게 약간 좀 밍숭맹숭했어요. 왜냐면 윤석열 씨 테마주 좀 사라 그런 얘기 계속 해드렸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언제 얘기했냐면 3월 2일날 바로 얘기했어요. 3월 2일날이 뭐였죠? 이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도 얘기했고 3월 3일날도 얘기했고 3월 4일날도 얘기했어요. 3월 3일날 좀 얘기를 좀 세게 했죠. 3월 3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일 거예요. 얘기 계속했어요. 그때부터 제 얘기 듣고 솔직히 윤석열 테마주 솔직히 아무거나 사셨어도 돈 벌었을 거예요. 맞죠? 그죠? 왜냐면 다 갔으니까요. 제가 3월 2일날 3일날 얘기할 때 3월 4일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아무거나 샀어도 돈 버셨어요. 왜냐면 윤석열 테마주가 그때까지 알려진 게 많지 않았고 인터넷에 검색하는 종목들 대충 아무거나 샀어도 수익이 나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금요일 날이죠. 네. 근데 윤석열 테마주가 이제 지난주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그렇게 없으시더니 이분이 이제 윤석열 씨가 목요일날 사표 쓰고 뭐 금요일날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니까 개인들의 관심이 되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윤석열 테마주가 굉장히 오늘 과열될 것이다. 9시 시작하자마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과열될 것이다. 팔 건 팔고 네. 새롭게 살 거는 사셔야 되는데 인간지표가 떴으니까 잘 알고 계시라고 했어요. 윤석열 씨 테마주가 과열됐다. 왜냐면 주말 내내 뉴스 틀면 계속 윤석열 씨 얘기만 나오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배우자분들 얼굴보다 윤석열 씨 얼굴을 요즘에 더 많이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배우자분들 남편이나 신랑 저기 뭐 아내분들 얼굴 보시는 시간보다 진짜 윤석열 씨 사진을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자꾸 보다 보면 또 그런 게 생기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언론에서 그만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까지 너무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윤석열 관련주에 오늘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윤석열 테마주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테마주에서 물렸을 겁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안 끝났어요. 이거 이제 시작인데 오늘 윤석열 테마주에서 물린 사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적어왔어요. 네, 쭉 설명해 윤석열 씨 그 테마주 제가 그런 얘기했었죠. 오늘 장중에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급등했는데 계속 강조했었죠. 대선 테마주를 지금 하시면 좋은 이유가 지수랑 별로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선 테마주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기사가 많이 나와요. 선거가 임박해 있고 중요한 선거가 임박해 있으면 진짜로 기사가 많이 나와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기업에서 이제 그 자기 회사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홍보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광고도 내야 되고, 그죠? 네. 돈이 많이 들어가요.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대선주는 그런 돈 안 필요해요. 네. 사람들이 알아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뭐 재료가 나오면은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지수와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대선주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였고 윤석열 씨가 사퇴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제 그런 게 됐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씨 테마주를 많이 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많이 권해드렸죠.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정의원들한테 낮에 더 상세하게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주말 동안에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을 거치면서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석열 씨 관련된 그 지지율 조사를 할 것 같다. 만약에 그게 이제 뭐 빠르면은 주말에 발표가 될 거고 일요일이나 아니면 이제 월요일날 발표될 수 있다. 그게 발표되면 분명히 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분명히 윤석열 테마주가 급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놓으셔라.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면 2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저녁 방송에서도 얘기해드렸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보시라고. 기억나시죠?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똑똑해서 맞힌 게 아니에요. 많이 해봐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많이 해봐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 남자지만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잘한다고 할 만큼 그렇게 뭐 그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근데 알잖아요. 왜요? 많이 해봤으니까. 대선도 잘하려면 많이 해본 사람 얘기를 들으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네. 많이 해보니까 어느 정도 맞추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지지율이 제가 그랬죠. 지지율 1위인 사람은 못 가요. 근데 2위나 3위가 확 치고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게 달라져요. 대선주 이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사람 지금 이재명 씨였죠. 이재명 씨 지지율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재료를 다 소진했잖아요. 아니 2위 다음에 뭐 더 갈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위나 3위가 이제 대선 지지율이 크게 오르면 치고 나간다고. 그런 종목들이 그때 뽑아요. 윤석열 씨 관련주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건데 오늘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 기사가 9시 오전 9시 주식시장이 시작된 9시 이전에 나온 게 아니라 이후에 나왔어요. 그래서 서현이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 그 제로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시초가가 하나도 안 떴어요. 시초가는 거의 제로에서 시작을 했고요. 23%까지 급등했어요. 기사가 확실하게 나왔고 그 기사를 받아서 주요 이제 뭐 정치 시사 프로그램 이제 그런 데서 오늘 하루 종일 다루더라고요. 지지율이 막 독보적인 또 2위로 치고 나갔으니까 30%대. 오늘 이 종목들이 그 재료를 받아서 그대로 급등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부터 천천히 얘기할게요. 아까 좀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천천히 얘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네. 그냥 하나의 스토리인 거예요. 네. 9시에 나오니까 바로 쫙 끌어올리더라고요. 자, 끌어올렸는데 여기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가르쳐드린 게 뭐예요? 선발주자하고 후발주자하고 정확하게 잘 구분해서 하시라고 했죠. 선발주자의 장점과 후발주자의 장점, 지금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몇 가지 알려드렸죠. 간단한 거라기보다 아주 중요한 것만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필요한 것만 지금. 네. 이게 왜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선발주자들은 지금 과열됐어요. 윤석열 씨 테마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인데 선발주자들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과열됐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후발주자를 잘 공략하시라고 후발주하고 선발주의 차이점을 알려드렸던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때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네. 환히 다 보고 있잖아요. 자, 오늘은 시간에서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아이크래프트가 상한가 같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네. 시간에서 급등한 윤석열 테마주가 있어요. 네. 그 중에는 아이크래프트인데 자, 서현을 보죠. 제가 회원들한테 그걸 가르쳐드렸어요. 잘 보시라고. 금요일날도 얘기했던 건데 무방에서도 서현이 앞에서 이만큼 급등했죠. 아, 예, 먼저 들어가세요. 네. 상승마디가 이만큼이라고 했죠, 그죠? 요거를 갖다가 두 번째 상승했을 때 여기다가 딱 갖다 대보면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승했을 때 여기다 갖다 대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다음 여기다 갖다 대도 일치하고, 그죠? 이걸 여기다 갖다 대도 일치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이 정도 가면 과열돼서 버벅버벅 된다는 얘기죠. 네. 한번 꺾는다는 얘기였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이런 자리. 과열됐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주자 들어가서 물리지 마시고 후발주자 서시라고. 서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오늘 다 그랬어요. 거의 다. 선발주자들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제일테크노스 이것도 그날 얘기했었죠. 앞에서 이만큼 올라왔죠. 뒤에서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그쵸? 이거하고 두 개 길이 대보실래요?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잖아요. 올라온 마디 길이가. 그럼 뭐예요? 과열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죠?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똑같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에이 윤석열 씨가 뭐 대통령 되겠어? 에이 윤석열 씨 져서 안 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이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모든 예상을 깨고 이만큼 더 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에는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번 주에는 특히 오늘은 윤석열 테마주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더라 이거죠. 그럼 뭐예요? 확실하게 과열된 거죠. 차트로 봤을 때도 마디 길이가 똑같으니까 과열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인간 지표인데 사람들의 심리가 과열돼 있었어요. 그거 어느 정도 알고 미리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서 우두머리급들을 즉 선발주자 있죠?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뭐하고 있나? 낮에 정회원들은 좀 들었던 얘기실 텐데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들으세요. 네, 늘 말씀드리죠. 문자만 회원들도 시험을 잡아드려야 돼서요. 네. 서현이 전고점을 제꼈어요? 못 제꼈어요? 못 제꼈죠. 서현 탑메탈은요. 제끼긴 제꼈는데 조금 네, 아주 조금 제꼈어요. 모베이스 전자 전고점 제꼈어요? 못 제꼈어요? 그 근처에 있죠? 이게 우연일까요? 제일테크노스 전고점 제꼈나요? 제꼈죠. 아주 조금. 그것도 지난주 목요일날. 오늘이 아니고요. 덕성요. 덕성 신고가 냈어요. 아주 조금. 요만큼. 덕성 우선주 아직 여기 있어요. 전고점 근처에 있는 거죠. 그쵸? 이러고 있어요. 진도는요. 전고점 근처에 있어요. 못 제꼈어요. 똑같죠? 선발주자들 오늘 대개 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조금 더 제꼈느냐 아니면 조금 못 제꼈느냐. 종목들 끝난 위치가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더 센 재료가 나와서 여기를 세게 돌파를 못하면 이 종목들은 이렇게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밑에 갇히게 되겠죠. 갇힌다는 얘기가 이 밑에서 이렇게 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나옵니다. 오도 가도 않는 거예요. 옆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옆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꾹 누르면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속 터져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만약에 앞에 진도가 예를 들어서 앞에랑 똑같이 차트가 만들어진다고 하자고. 이렇게 누르면 윤석열 테마주 끝났나요? 안 끝날걸요? 왜요? 계속 한동안 뉴스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끝나기 전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씨 얘기밖에 안 할 것 같은데요. 계속 재료와 호재가 이슈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데 종목들이 안 가겠어요? 간다니까요. 이 종목들은 이제 개인들한테 노출이 됐고 즉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개인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급등할 때 한 15% 20%씩 급등할 때 오늘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어요. 전고점에서. 이거는 제 말 믿으셔도 돼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 예, 제 말 믿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를 한 15년 가까이 했다고 그랬죠. 네, 종목 진단을 15년 가까이 했다는 뜻이에요. 전문가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종목 진단하는 거거든요. 회원들 신규 회원들 이렇게 받아보면요 여기서 사갖고 들어오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저는 뭐 신기나 그런 거 없어서 뭐 손금이라는 거 잘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죠? 네,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네, 그런 거에는 거의 저는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 아는 건 이거예요. 회원이 딱 들어오시면 대충 알아요. 얼마에 사셨는지, 왜 사셨는지, 하도 많이 만나봐서. 네. 근데 여기서 사갖고 들어오신 분들 앞으로 꽤 많을 겁니다. 물리신 분들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낸 건 뭐겠어요? 선발주자는 과열됐죠? 과열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개인들이 물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로 끝나면 재미없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 유튜버들은 이제 여기 물린 사람들 이제 해결해 준다고 막 이제 뭐 동영상 같은 거 올리고 막 그 종목 분석하는 그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도 이제 물리신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선발주자들이 과열돼서 개인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여기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나갔겠어요? 세력이 나갔겠죠? 세력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걸 찾아야죠. 물렸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물리지 마시고,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선발주에서 분명히 세력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 어디 갔지?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왕이면 세력을 바로 따라가시든지 아니 먼저 가서 기다리시든지. 그건 고수죠. 아무튼 세력이 어디 갔는지 찾아야 돼요. 어디 갔는지를. 이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린 거 자꾸 봐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어디 갔을까요? 어딘가 갔겠죠?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선발주자는 그러니까 전고점 부근에서 고점 신고가를 못 내고 버벅버벅 거리면서 거의 다 그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유입됐어요. 그러면 눌리거나 옆으로 돌리면서 갇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력은 빠져나가서 어딘가로 갔어요.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후발주자를 찾아야 되는 건데 후발주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간 거. 두 번째, 가게를 갔었는데 정말 지저분하게 간 거. 네, 종목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얘기하면 사실 테니까. 후발주자는 여러분들 종목 추천, 무료 추천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래가 정말 없어요. 그걸 거기서 추천하면 추천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사지도 않지만, 여러분들 잘 사지도 않지만 추천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웅진 얘기할 때 사셨어요? 웅진은 저희 방에서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처음에 양봉 나왔을 때 이날 얘기했었거든요. 웅진 사신 분 있어요? 제가 얘기했다고 이거 사신 분 있냐고요? 없으시죠? 왜 안 사셨을까요? 아마 제가 서현이나 뭐 제일테크노스 사라고 했으면 엄청나게 사셨을걸요? 그런데 그걸 사란 얘기는 안 하고 웅진 같은 걸 얘기를 했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간 건데 이날 양봉 나왔다고요. 보통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연락이 와요. 샀었다. 웅진 사가지고 수익 많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류의 차트 있죠. 바닥에서 거래 하나도 없고 진짜 뭐 웅진 이거 얼마나 다 많이 아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를 막 웅진? 정수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떠올리시고 막 그러죠. 그죠? 네. 이미지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사진다니까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나서 이틀 동안 더 갔어요. 오늘 상한가도 돌아왔고요. 이런 건 얘기해드려요. 왜요? 알거든요. 여러분들 안 산다는 거. 안 사요. 근데 아마 제가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서현이나 뭐 제일테크노스 같은 얘기를 막 세게 하면서 얘기했으면 아마 다 사셨을 거예요. 아마 진짜 어디 가서 진짜 그 땡빛이라도 얻어다가 막 사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후발주자는 여기서 튀어나와요. 여기에서. 애니농률 첫 상한가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이거는 신호탄이다 그랬죠? 신호탄. 애니농률 오늘 3은 이제 3연상 나왔죠. 저희 방 수익률이 이제 90에서 한 100% 나왔어요. 저희는 오늘 다 팔았어요. 여기에서 싹 팔고 딴 데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갔다니까요. 수익이 한 90에서 많게는 100%까지 나왔어요. 보유기간 3일이요. 지난주 목요일에 샀으니까 아침에. 근데 이게 신호탄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또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갔던 것들이에요. 제가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뉴페이스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다. 그게 이제 애니농률이고 그다음에 웅진입니다. 두 종목의 연결고리는 파평 윤씨, 파평 윤씨 테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평 윤씨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윤석열 테마주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웅진 사트를 보시면 대부분 눈치를 채시겠죠.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최근에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생으로 간 거예요. 그냥. 이거 생자리에서 간 거예요. 생자리에서. 웅진이 가니까 웅진 싱크빅이 저도 그러면 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웅진 쪽이고 이름이 똑같고 애니농률도 교육이고 저도 교육인데 저도 한 자리 좀 이렇게 하면서 간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제가 오늘 우리 현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대선주, 특히 대선 테마주는 뭐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얼렁뚱땅 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얼렁뚱땅 가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신호탄이라고. 이런 게 또 나오겠죠.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만 얘기해줬는데 옛날에 안철수 씨 테마주가 많이 갈 때 그 사모님 있죠? 사모님, 그 아내분. 사모님 관련된 인맥주도 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왜 해드릴까요? 네. 이쪽도 그럴 수 있어요. 급하면 사돈의 8촌 아주 먼 사돈 그 관련주도만 가고 막 그래요. 전 얘기했어요. 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애니농률과 웅진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갔던 케이스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가기는 갔는데 거의 못 갔었던 게 있었겠죠. 뭘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 추천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바닥에서 널려 있어요. 오늘 하나 급등하다가 떨어진 게 하나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보여드려도 되겠네. 그 신원종합개발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아예 그냥 대놓고 세게 끝났으니까요. 이거 윤석열 테마주예요. 앞에서 윤석열 테마주를 크게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거 새롭게 하나 급등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윤석열 테마주였는데 거의 못 간 게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윤석열 테마주에 자 옛날에 우리 회원들한테 비유했던 건데 신라 시대 때 그 왕족들 서열 아시죠? 성골이 제일 높고 그 밑에 진골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무슨 육두품 있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계급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비유해드리면 잘 아실 것 같아서 네. 한번 또 해드릴게요. 윤석열 테마주가 처음 생겼을 때가 1월 말입니다. 작년 1월 말에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원조죠. 원조 중에서 성골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아이크래프트입니다. 이게 성골이었어. 성골. 왕족이었다니까요. 테마주에도 족보가 있어요. 도대체 저 양반이 뭔 소리 하나 싶으시죠? 네. 처음에 윤석열 테마주 나왔을 때 점 상한가로 간 게 아이크래프트예요. 그래서 성골이라고 하는 거죠. 네. 처음에 점으로 태어났어요. 네. 이게 왕족이죠. 이게 이해되셨으면 1번 네, 찍어주세요. 네. 비유를 좀 편안하게 해드리죠. 네. 어려운 말 안 쓰고. 네. 성골 진골 모르신 분들 없잖아요, 그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배신을 했었어요. 어떤 배신을 했냐면 작년 5월달에 막 상한가 치면서 막 갔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작년 5월달에는 윤석열 테마주들이 못 가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냐면 서현을 다시 보면 돼요. 서현도 출신이 이것도 이제 성골 출신이었어요. 진골이라고 할까요? 네. 상한가가 나오긴 했는데 점은 아니고요. 네. 점에 준하는 상한가니까 그냥 진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 이랬거든요. 네. 쭉 가다가 보시면 5월달에 바닥에서 기고 있었어요. 6월달에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고요. 거의 못 갔죠.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그것도 진골이었는데요. 근데 아이크래프트는 뭐 하고 있었냐면 차트를 좀 바꿀까요?
아이크래프트를 보시면 여기잖아요. 네. 점 나왔었죠? 근데 5월달에 주가가 시원하게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혼자서. 배신을 하고서 가버렸어요. 윤석열 테마주였는데 그때 이제 QR코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그때 QR코드 찍고 막 출입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초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주를 엮어서 그냥 가버렸어요. 배신한 거죠. 먼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항상 그래요. 이제 배신을 하면 그때는 좋지만 대가가 따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윤석열 테마주로 거의 못 갔습니다. 그게 간 적이 없어요. 배신을 해서. 그 이후로 이제 윤석열 테마주들은 6월달부터 많이 갔죠. 차라리 그때 QR코드를 안 갔으면 6월달, 7월달에 그죠? 이것도 점으로 처음에 나온 종목인데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이름도 얼마나 예뻐요. 아이크래프트. 이런 웅진이라 이런 거 얘기하면 안 사시는데 아이크래프트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사세요. 그냥. 회사 또 이름이 또 왠지 또 좀 그렇죠? 네. 느낌 있잖아요. 그죠? 네. 저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많이 갔을 텐데 중간에 배신을 했어요. 근데 오늘 뜬금없이 이걸 왜 또 할까요? 그리고 나서 크게 못 가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서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낮에 제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그랬거든요. 시간애를 보지 마라. 회원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드렸어요. 3시 반에 장 끝나면 좀 쉬셔라. 특히 신규 회원분들 중에 열심히 하신다고 시간애를 막 4시부터 체크하시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돈 벌어서 다 병원 갖다 준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마셔라. 힘들다. 6시, 오후 6시에 끝나거든. 그때 시간을 그때 보셔라.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다음날 아침에 보면 된다. 전문가가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보지 마셔라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장 끝나면 시간에 좀 봐야 돼요 그랬어요. 평상시 항상 그래요. 시간을 보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회원들한테. 근데 오늘은 보라 그랬어요. 왜요? 서현이나 서현탄메탈이나 아까 모베이스전자, 덕성, 제일테크노스 같은 윤석열 선발주자들이 개인들이 대규모로 물렸고 정고점을 돌파를 대부분 못하고 윗골이 길게 달면서 이런 식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세력의 돈이 어딘가를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간에서 그게 보여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시간을 보라 그랬어요. 시간을 보셔라. 아이크래프트가 시간에서 상한가 같죠. 윤석열 테마죠. 뭐예요? 돈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앞에서 못 갔던 거예요. 한번 이제 배신했던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고가 작년에 12월 달에 신고가 못 냈었어요. 내긴 냈죠. 조금 진짜 뭐 1, 20원인가? 네. 이게 다였어요. 고전하다가 시간에서 이렇게 상한가 간 거예요. 이것만 간 게 아니고 보면 시간에서 급등한 건 다음날 매수하시면 큰일 나겠죠, 그죠? 네. 시초가 대비 음봉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모베이스가 가죠. 이거는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선골 진골은 아니고요. 한 6두품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돼요. 네. 덕성우는 이거는 이제 뭐 그 신라시대 왕족으로 따지면 이거 덕성우는 이제 선골 진골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뭐 저희 조상님이기도 한데요. 이제 박혁거세 네. 네. 시초죠, 시초. 네. 박혁거세. 네. 맞죠? 네. 조상님이신데 저도 박씨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네. 이거는 거의 시초죠, 덕성우는. 이것도 이제 오늘 시간에서 5%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안 갔거든요. 이쪽으로 돈이 도는 거예요. 선에도 또 올라오고. 근데 중요한 건 아이크래프트라는 얘기죠. 뭐예요? 돈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시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다고 하면 이제 방송을 꺼도 돼요. 네. 돈이 자꾸 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 또 지수 급락 나왔다고 현금 만들고 계시고. 네? 현금을 왜 만들어요? 빨리 주식을 사셔야죠. 그렇죠? 네. 주식을 사셔야죠. 왜 자꾸 현금을 만드세요? 현금 들고 있으면 가난해지니까 주식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시장 들어와서 조정 올까봐 왜 현금을 들고 있냐고요. 주식을 들고 있어야죠. 현금 들고 있으면 잔머리만 들어요. 근데 주식을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실력이 늘어요. 왜요? 워렌 버핏이 그분이 이제 주식으로 부자 되셨죠, 그죠? 그분이 주식을 무슨 저기 삼겹살 굽듯이 뒤집었다가 뭐 엎었다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으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넣었다 뺐다 해서 한 게 아니라 투자를 해놓고 그 회사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으로 큰 돈 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다. 네, 왜 현금 들고 계시냐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시간에서 돌아가는 걸 잘 보세요. 하나 더 얘기 드릴까요? 제가 그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윤석열 테마주가 가면 따라가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홍정욱 관련주예요. 홍정욱 관련주가 따라붙는다니까요. 저희 방에 다 사놨어요. 아까 보시면 아이크래프트 있죠. 아이크래프트하고 모베이스 있죠. 이 두 개가 저희 방 둘 다 보유 종목이에요. 하나는 단톡방, 하나는 라이브 기존의 회원들 갖고 계신 거예요. 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방 어떻게 하냐면 윤석열 테마주를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매집을 동시에 해요. 그래서 계속 돈이 돌아요. 하나 붙잡고 내년 대선 끝날 때까지 가져가자. 전 그런 거 안 해요. 회원들 돈을 돌게 해드리려고 자꾸 매매한다니까요. 짧게 보여드릴게요. 아이크래프트랑 모베이스가 현재 보유 종목이에요. 시간에서 7%, 그다음 상한가 같잖아요. 근데 보시면 최근에 지난주에 뭐부터 했냐? 덕성부터 했어요. 덕성을 라이브에서 추천했어요. 여기에서 샀어요. 8,000원 초반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 할 때 다 팔아버렸어요. 수익 30% 안 돼요. 한 20%? 30% 미만이에요. 다 팔고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이거 팔아가지고 애니눅률로 갑니다. 이건 라이브 종목입니다. 라이브 추천주 문자반. 애니눅률로 여기서 들어갑니다. 올라올 때마다 수익을 챙기면서 오늘 싹 다 팔아버렸습니다. 7,000원 전후에서 7,000원 초반에 다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다 팔았어요. 끝. 수익은 90에서 100%. 3일 걸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거 팔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예, 뭘 또 사놨어요. 그리고 단톡방에서는 이제 덕성 살 때 라이브에서 덕성을 추천할 때 단톡방에서는 제일 테크노스가 추천 나갔어요. 이틀 동안 30%가 40% 급등했어요. 수익 많이 났죠? 그렇죠? 이거 팔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중간 생략하고 오늘 추천 나간 게 덕성 우예요. 이건 단톡방에서 나갔어요. 덕성은 아침 시초가에 사가지고 시초가 대비 22% 급등했어요. 문자 나간 거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시초가 대비 그러니까 최대 27%까지 급등했거든요. 보여드리죠. 네, 문자 나간 내용입니다. 그대로 캡처해서 갖고 왔어요. 뭐 저기 뭐예요? 그 포토샵으로 조작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 거 하지도 않지만 오늘 아침에 9시 전에 카톡방에서 덕성우, 윤석열 동시효과 풀리면 바로 사시라고 추천해요. 계속 수익 실현을 하면서 계속 뭔가를 사고 있는 거예요. 돈을 돌리면서. 또 뭘 사놨다 그랬죠, 그죠? 뭘 사놨어요. 또. 내일은 안 사겠어요? 뭔가를 사겠죠. 정확하게 돌아가는 큰 흐름을 보면서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지수가 안 좋은 이유는 미국 증시 때문에 그래요. 과열되어 있고 고평가되어 있는 게 하락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랑 별로 상관이 없는 테마주 위주로 수익을 내시는 게 유리해요. 근데 지수가 안 좋을 때는 테마주도 사실은 잘 안 가요. 근데 유독 잘 가는 게 있어요. 대선주.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는. 지수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선주를 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거고 최근에 윤석열 씨가 화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씨 관련주를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해보시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 윤석열 씨 테마주 잘 하시라고 선발주자 후발주자 알려드렸고
지지율 조사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거의 다 맞고 있죠. 왜요? 그냥 경험이라니까요. 윤석열 씨 테마주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준으로는 개인들이 서현이나 서현탄메탈, 덕성, 뭐 모베이스전자, 제일테크노스처럼 많이 간 것들 있죠. 앞에서 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종목들 그거 다 오늘 엄청나게 물렸습니다. 고점에서. 거기는 악성 매물대가 있겠죠. 신고가 내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종목들은 신고가 근처에서 끝나긴 했는데 거기가 악성 매물대가 돼버렸을 거예요. 세력은 어디로 갔냐 이거죠. 집으로 갔을까요? 세력은 집으로 안 가요. 딴 데 갔어요. 어디 갔겠어요? 후발주로 갔는데 그 후발주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죠. 애니능률과 이제 웅진처럼 한 번도 안 갔던 것들. 말 그대로 이제 뉴페이스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분들이 사지를 못할 거예요. 못 사야지. 이거 어떻게 사요? 상한가 3개씩 나왔는데. 뭐 하셔야 돼요? 후발주를 사야죠. 후발주는 어떻게 간다고요? 그거를 앞에서 간 거 참고해서 간다 그랬죠? 또 나온다니까요. 어디서 나와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 그리고 아니면 앞에서 거의 못 갔던 거. 그 중에 예를 하나 든 게 아이크래프트입니다. 돈이 계속 저렇게 돌고 있잖아요. 아,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후발주자 부류가 하나 더 있어요. 궁금하시면 1번. 벌써 9시 넘었네요. 네. 궁금하세요? 네, 까비님 달라요. 네. 궁금하시면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메일 주소 남겨드릴게요. 궁금하세요? 여기 김정희님하고 1번 찍으신 분들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해 드릴게요. 1번 찍으신 분들한테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 대선주였는데 배신하는 게 있어요. 똑같이 배신하는 게 있어요. 배신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 갈아타는 게 있어요. 갈아타는 게 있어요. 나와요. 네. 지금 조국 관련주 중에서 하나 갈아탄 걸로 지금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네, 갈아탄 게 있어요. 실제로 그 갈아탄 게 있어요. 카스라고 있었는데 카스가 원래는 윤석열 저기 이재명 씨 저도 지금 말이 저기 돼. 이게 원래는 황교안 씨 관련주였거든요. 아 여기 아니구나. 황교안 씨 관련주였어. 황교안 씨. 근데 얘 갈아탔어요. 아 여기도 황교안 씨로 갔었어요. 지금은 이재명 씨예요. 황교안 씨에서 이재명 씨 갈아탔어요. 이런 거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있어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아타는 게 있습니다. 오늘 급등했다가 떨어진 것 중에 남성. 저 원래 이제 이낙연 씨 거였는데 지금 윤석열 씨 거 얘기 나와서 들었다 놨다 해요. 또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네. 참고하세요. 네. 이제 저 이낙연 씨하고 윤석열 씨하고의 이제 연결고리는 서울대 졸업하신 분들이죠. 그게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시면 들어오세요. 대선 테마주는 제가 무방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저도 한계가 있어요. 네. 돈 아끼지 마시고 돈 벌고 싶으시면 들어오세요. 회비는 비스켓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스켓 가격.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야지 종목도 드리고 왜 이런 종목을 추천했는지 왜 여기서 팔고 저쪽으로 이사를 가는지 세력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드리죠. 네. 무방에서 한계가 이거예요. 종목 얘기를 이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낮에 하는 방송에서는 지금 실제로 움직일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는 매집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매집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좌가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라이브 종목은 라이브대로 단톡방 종목은 단톡방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익이 고르게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수 안 좋다고 겁내지 마시고요. 네,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 도움 좀 되셨나요? 아까 이 얘기를 빼놨군요. 아까 시간에서 막 아이크래프트 막 급등하고 막 저걸 얘기해 드렸죠. 제가 저 얘기 예전에 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요? 이재명 테마주 한참 올라가기 시작할 때 제가 저 얘기를 했었어요. 낮에도 급등하고 시간에서도 급등한다고.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했었어요. 세력은 방법을 크게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그런 거죠. 단톡방하고 라이브방 종목을 물어보시는데 예, 다릅니다. 예, 달라요. 라이브방은 이제 스윙 위주의 종목이 추천 나오고요. 단톡방은 단기 위주의 종목이 추천 나옵니다. 둘은 다릅니다. 라이브하고 문자방은 스윙 종목입니다. 그쪽. 근데 단톡방은 단기 위주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네, 구분해서 종목이 추천 나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그거예요. 덕성 있죠? 덕성 추천 나갈 때 덕성은 라이브 스윙으로 적합했기 때문에 이게 라이브로 나간 거고, 제일테크노스는 단타치기 딱 좋은 호가창이었기 때문에 제일테크노스는 같은 날 단톡방으로 나간 거예요. 실제로 단기적으로 이게 더 빨리 갔어요. 덕성은 한번 꺾었다 갔고, 한번 꺾었다 가는 경우에는 스윙이고 바로 가는 경우에는 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들어오면 정확하게 또 알려드려요. 네. 도움되셨나요? 네. 예, 단톡방이랑 라이브는 다른 겁니다. 단톡방 들어오는 방법 자꾸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다르죠. 네. 단톡방이랑 문자방 당연히 다르죠. 단톡방은 종목이 다르다니까요. 단톡방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소 남겨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연락처 남겨드리고 마무리 짓죠. 아무튼 여러분들 지수 하락한다고 너무 겁내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지수를 걱정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전투력이 상승하시거나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률이 상승하시거나 여러분들의 실력이 상승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와 흰머리만 늘어날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밤 푹 주무세요. 특히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쳐다보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그리고 테마주에서 시원시원한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내일 저녁 8시에도 또 좋은 종목들 그 다음에 정확한 시향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